집과 정원을 모두 다 아름답게 하고 싶은 욕심. 이제 막 땅을 구매하죠. 그 입체적인 평면 계획을 한다는 영어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지를 구입하시고 나서 정원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빈도가.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그분들이 왜 저희한테 찾아오죠? 정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정원을 아름답게 하긴 하는데 집과 정원을 모두 다 아름답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땅만 샀는데 토지 구입했는데 바로 오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두 가지 목표예요. 집도 정원도 잘 자라고 싶다. 배치를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원사의 건축, 건축가의 정원이라는 책을 낸 적이 좀 있어요. 이거 내시면서 건축가분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건축이랑 집이랑 정원은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집 따로 정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야 되게 많은 것들이 좋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원을 품에 안긴 집. 그래서 보통은 집에다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 네. 근데 거꾸로 반대로 정원의 품에 안긴 집이에요. 아, 정원 안에 집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원이 더 크고 네. 집은 그 하나 요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을 먼저 딱 해놓고 나서 정원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늘 답답한 게 많아요. 네. 아, 여기 동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네. 창이 어땠으면 좋겠는데, 네. 주방에서 정원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뭐 배치도 이렇게만 좀 더 하면 정원을 잘 쓸 수 있는 배치가 나올 텐데 그런 게 안 되는데, 자, 요점으로 오늘 이제 막 땅을 구매하신 분들.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 네. 그치, 이런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팁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입체적인 평면 계획. 이 집에 입체적인 들어가고 나오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네. 정원의 다양한 공간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집을 네모나게 앉히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지. 다양한 각이 있어야지 그 공간마다의 정원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아요. 각이 어딘가 툭 튀어나왔을 때 어디는 포치도 만들 수 있고 쏙 들어갔을 때 어디는 욕실 같은 데가 되게 한적한 욕실을 만들 수도 있고 단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인 평면 계획을 해주는 네. 거는 되게 네.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평면적인 계획보다 입체적인 계획을 하면 네. 정원의 쓰임새가 되게 많아지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입체적인 평면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집의 안에서도 공간적으로 봤을 때 멋스럽고 좋은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다. 네. 두 번째는 외부에서도 그런 공간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죠. 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차장부터 주차장부터 첫인상이 어디까지 가는데 만들어져요. 집 들어가는 입구까지. 현관까지. 네. 그러면은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거가 주차장부터 현관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배치할 때 네. 주차장은 어디고 현관은 어디일까라는 거를 배치할 때 벌써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네.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주차장이 어디서부터 현관까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배치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첫인상이 됐죠. 네. 첫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네. 주차장이 늘 주차장으로 남아요. 차가워요. 주차장도 정원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차를 대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차를 대는 공간을 넘어서서 정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현관까지 어떤 동선을 만들 거냐라는 건 배치에서부터 계획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네.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보통은 어디에 있죠? 현관 하나 있고 또다 거실에 나가는 하나. 문. 보통은 딱 두 개예요. 네. 근데 이거에서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동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는 동선 하나. 주방에서 나가는 동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저는 두 개를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동선이 집 안에서 현관 말고 거실 말고도 주방이랑 또 다른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동선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열려져 있는 동선인데 제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동쪽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쪽으로 나가는 정원이 자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안 갈까요? 일단은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안 가. 네. 사람들은 편리해 거기 공간을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쪽 공간으로 자주 가니까 그 정원의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열린 동선을 집 안에서 어디에다 만들 수 있냐라는 걸 계획을 잘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뭐 조사나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소통제 하나 만드셨죠? 맞아요. 소통제 만드시면서 만들었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고객분들도 네. 생각할 시간이 생기게 네. 되고 우리 어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쵸? 만나기 전에 그런 걸 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소통지를 받고 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지 이분이랑 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다. 네. 대략적으로 왜 돼지를 선택했냐. 이 네. 돼지 선택한 이유도 물어보고 돼지 선택한 이유 또 희망하는 생활 방식은 어떻게 되시냐. 생활 방식, 네, 집 스타일은 어떻게 되시냐. 스타일. 네, 전원주택의 활동과 미래에 대한 계획.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집과 정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 물어보긴 네. 했으나 사실 그 물어볼 때에도 그 안에 정원 이야기가 일부 들어가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집에 대한 나의 집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네, 내가 그 나를 도와줄 전문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냥 아무 기획 없이 만나시는 거는 네. 집의 이야기가 되게 단단하지 않다. 맞아요. 소통지를 만들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 봤고요. 포치 말씀하셨는데 네. 포치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연에 더 가까운 집이라고 했어요. 정원이 있고 집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자연과 더 가까운 집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붕이 덮여 있지만은 네. 주변에 다 정원인 거예요. 그래서 포치 계획할 때도 이게 북쪽에 있어야 될지, 네. 동쪽에 있을지, 남쪽에 있어야 할지를 네. 계획할 때 언제 하냐면 네. 집에 배치할 때. 배치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치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포치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자를 두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네, 공간이 그럼요. 될 수도 있고 네네. 비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죠. 아.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 제가 네. 외국에 많은 집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네네네. 가정집들. 네. 정원과 집의 중간 영역에 집이나 정원이라는 게 꼭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텐마루가 되겠죠. 텐마루. 근데 텐마루는 되게 작죠. 네. 근데 포치는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장점이 그럼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데크를 깔아가지고 데크깔도 뭐 바닥자리 장소로는- 하겠지만 정확한 테이블을 놓기도 네. 하고 그 주변에 뭐 수납 공간도 같이 있고 하니까 수납 공간까지. 되게 편리한 네. 공간인데 네. 사계절 어쨌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집도 아니요 정원도 아닌 중간에 가까운 집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호정 원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욕실이잖아요. 들켰네. 네. 나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네. 아주 얘네 왜 그 작잖아. 네. 욕조가 이렇게 네, 작아. 네, 네, 근데 노천탕. 네. 갔는데 정말 작은 노천탕에 딱 앉아가지고 막 몸은 저기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네. 이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는 욕실이라 하는 공간이 그냥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오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에 쉼을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네. 때로는 몸을 탁 담고 머리는 차갑도록 문을 촥 열었는데 네. 꽃이 보이면서 외기 향기가 다 내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간다 생각. 욕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이쪽에 기퉁이에 욕실을 만드는 게 아닌 거지. 그냥 샤워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배치할 때 얘를 욕실을 어디다 만들 거고 욕실 앞에 정원은 어떻게 비밀스럽게 그 욕실만의 정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배치부터 하는 거예요. 씻는 공간이 아니고 네. 문화 공간입니다. 문화 공간. 문화 공간이에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네. 욕실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이 아마 드시잖아요. 빛을 초대하는 창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건축의 빛으로 하면은 이제 네. 안도다다오 건축가님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네.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빛의 예술이기도 하죠. 지금 6번째 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빛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네. 집을 환하게 하기도 합니다. 환하게. 예, 그다음에 창을 통해서 환기도 하기도 해요. 환기. 자,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네. 집 안에서 내가 앉았거나 누웠거나 서서 있거나 주방에서나 식탁에서나 창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네. 정원이 이 안으로 보여지는 들여지는 게 또 그게 다르네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 창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배치하면서 요 정원이 좋기 때문에 요 위치에 요런 크기의 창이 있으면 좋다라는 네.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네. 키에 맞는 창을 만들었으면 네네, 좋겠다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네. 옷을 양복을 맞출 때 양복집에 갔거든. 네. 구두를 맞출 때는 양화점이라고 구두집을 갔어.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다 나에게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요즘은 다 기성복이야. 근데 집을 지을 때나 정원을 할 때는 그 공간은 누구네 거예요. 내 공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맞춤 형태로 해줘야지. 맞아요.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 하나도 소품 하나도 공간의 짜투리 공간도 다 그 사람의 이야기로 그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치 계획을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 7번째는 이 주방이 어떻게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주방에서 툭 문을 열고 나갔더니 네. 내가 키웠던 고추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다음 가지가 있고 깻잎이 있고 상추가 바질이 있어요. 있고. 바질이 있고 네.
그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그 바로 앞에 텃밭이 있어서 야채를 뜩 뜯어가 바로 식탁에다가 아침에 먹으면서 샐러드에 먹는다 생각을 해요. 집을 계획할 때 주방에서 문으로 나가는 문이 있냐 없냐라는 계획을 하고 그 앞에 텃밭이 있냐 없냐라는 계획을 한 번에 계획할 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거 억지로 막 끼워 맞춰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네, 그런 계획이 있어서 되게 6번째 이 주방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수납인데요. 네. 주부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들긴 하더라고요. 네. 수납 이야기인데 이번에 제가 배동바지 가서 네. 창고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네. 그 옆에 창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원에 갔을 때 정원에서 캠핑하자라고 하니까 캠핑용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정원 관리할 때 쓰는 소도구들을 넣을 수 있는 흙이 묻어 있는 도구를 따로 넣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네, 있다는 네,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정원에 대한 창고도 배치할 때부터 어디쯤 가능하겠다. 포치 주변에 어디다 놔야 될까? 네. 텃밭 어디에 놔야 될까? 네. 이런 동선 계획에서 수납은 어디가 좋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되게 깔끔하려면 적어도 수납이 잘 돼 있어. 그래야 막 여기저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배치할 때 레이아웃 할 때부터 이미 수납은 여기가 되겠다. 그 짜투리 공간 있잖아요. 네. 숨어 있는 공간을 배치할 때부터 어디에다 할 잘 수 있겠다는 찾아내야 것도 되겠네요. 찾아내는 것도 제가 잊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편리한 정원 얘기하고 있죠. 네. 편리한 집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납을 제가 8가지로 좀 줘봤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잠깐 한번 읊어봐 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이제 네. 입체적인 평면을 입체적인 만들어라. 평면 계획. 그다음 환영의 정원의 길. 예, 현관 주차장부터 현관. 네, 첫인상이 중요하다. 예. 네. 세 번째로는 열린 동선인데요. 네. 그러니까 집에 나가는 문이 많다. 어떤 집은 4개까지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자연에 더 가까운 집, 포치를 포치 같은 공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5번째가 욕조. 욕조는 문화 공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빛을 초대하는 창. 창의 크기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네. 7번째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주방. 주방이 정말 맛깔스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납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신 다음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나는 배치를 하는 것이 집의 정원에 담겨 있는, 정원의 품에 안겨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맞아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은 저희만의 아니에요. 생각이. 자, 이호만의 우리만의 생각이었고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신 친구들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친구 이호 써니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제 일해야지. 그렇죠.